네, 앞서 오늘 뉴스인 톱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한때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5일 정무비서의 미투 폭로 이후에 오늘 지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주요 혐의 짚어보고요.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상ưng 변호사,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박 변호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상황이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안 나오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2시에. 실제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선택을 안 나온 선택을 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나와서 별다른 말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미 검찰에서 자기의 네.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2시에 네. 변호인이 거기서 출석해서 의견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네. 또 오늘 출석하지는 않았지만은 과연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까지 네. 발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대기 장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기 장소가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좀 뭐 특혜 논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의견서를 내는가 안 내는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별다른 그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안희정 지사의 어떤 억울한 점에 대해서 법원 판사에게 의견서를 실질심사에서도 변호사는 신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만 내는 거거든요. 네.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하고는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예. 이미 뭐 오늘 그 오후에 12시 40분쯤에 불출석하겠다라고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제출했고, 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그 혐의에 대해서 나는 소명을 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이제 참여하는 의미에서 불출석하기로 했다라고 두 가지를 들은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안희정 전 지사로서는 그 두 가지를 표면적으로 들긴 했지만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구속을 내심 좀 각오를 하고 불출석을 결심을 해서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면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그냥 이제 구인 연장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는 방법이 이미 지나갔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변호인만 이제 출석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네. 세 번째는 그냥 서류로만 심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아마 지금 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처럼 서류로만 심사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만약에 서류로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뭐 가장 최근에 저희가 기억하는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그러면 밤 늦게 뭐 새벽은 아니고 밤 늦게쯤 결정이 될까요?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땐 이 사안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녁 9시 이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구속 여부의 판단의 기준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 네. 사실상 도주는 안 지사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네. 도주 우려가 없고 다만 이제 증거인멸 우려인데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안 지사가 뭐 어떤 지인을 통해서 뭐 불구속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진술을 뭐 번복하거나 또는 이렇게 뭐 합의 이렇게 하도록 종용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구속을 필요로 한 사유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 전 지사 혐의는 지금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피감독자 간음 혐의 그리고 네. 강제추행 혐의, 네.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세 가지인데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폭행과 추행,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그 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전 지사는 하여튼 합의에 의한 관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고 네.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혐의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피해자 있죠. 그 A 씨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 하는 예. 그 혐의는 이번에 안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 혐의보다는 네. 지금 업무상 위력 이것도 상당히 쟁점이 많거든요. 네. 합의에 의한 거냐, 합의에 의하지 않고 지사와 비서 간의 어떤 위력에 의해서 한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추가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는 지난 7일 날 이제 그 밝혔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그러니까 2016년 8월, 12월
그리고 2017년 1월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안전지사로부터 서울에 있는 호텔 등지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곳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당했다. 네. 이렇게 폭로를 했고 네. 14일 날 안전지사를 이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김지은 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끝났지만 네. 이 두 번째 이 A 씨로 통칭되는 이 피해자의 폭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지사 관련된 영장에는 그 부분 빠져 있는 거고 아마 앞으로 이제 또 혐의가 추가가 되겠죠. 네. 네, 혐의 중에서 업무상 위력이란 부분이 구속 여부를 그렇습니다. 가를 예. 쟁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지사는 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간업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합의에 의한 거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는 뭐냐면은 아니 내가 그 당시에 비서였기 때문에 안 지사의 요구를 갖다가 들어줄 수 없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은 오히려 가해자가 부인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죄질이 안 좋다 또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게 오히려 또 중형이 선고되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안 지사가 과연 법정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 부인을 해명하느냐,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 재판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안전지사의 입장도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할 때 당시 안희정 전 지사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 말이 지금 귀에 제일 들어오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검찰에서도 진술했겠죠? 그렇습니다. 안전지사는 어떤 이것이 위력, 이른바 본인의 지위라든지 네. 또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강압에 의한 네. 성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어떤 좋은 감정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안전지사가 SNS에 입장을 좀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서실에서 이야기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9일날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나 19일날 나올 때나 또 일관된 입장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초반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지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들과 어떤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쪽으로 입장 전략을 좀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네.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피해자와 안 지사의 진술이 틀리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자, 동의를 하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위력에 의해서 내가 추행을 당했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언대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안지사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짓궂은 질문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때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네.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꼭 현장에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평소에 이 안전지사와 이 김지은 씨와의 관계라든지 그것이 업무상 관계, 지위에 의한 관계 또 그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업무상 위력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전지사 쪽에서 그것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의 성격이 과연 정말 뭐 두 사람만의 어떤 내밀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인지 아니면 뭐 여러 명 같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친문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계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법원이 아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안전지사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 좀 처벌이 무거워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A 씨 오늘 그 혐의는 고소한 혐의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지은 씨의 고소만 다루는 것 그리고 두 건이 함께 다뤄지는 것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하나의 범죄 사실 갖고도 네. 네. 충분히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피해자 A 진술도 역시 뭐냐면 위력에 의한 추행일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김지은 씨 이 하나 갖고도 충분히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전해진 내용인데 이번에 또 약간 좀 강도는 다르긴 하지만 또 성추행 관련한 추가 제보가 두 건인가요? 있었다고 두 얘기를 건 있었죠. 하던데요. 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이제 네. 발표를 했는데 이 모임은 그러니까 안희정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에요. 거기서 네. 이제 두 건의 사례를 공개했는데 한 건은 이 엘리베이터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 피해자가 같이 탔는데 네. 안전지사가 이렇게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끌어안았다라는 것이고 또 아가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라는 애칭을 것이 했다. 이제 네. 예, 한 건이고요. 또 다른 한 건은 이제 평소에 이제 손이나 손목 같은 것을 자주 잡았고 자신의 그리고 식당 같은 데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오라고 앉히면서 허벅지를 이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세게 만졌다, 좀 때렸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앞서의 두 건과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네. 안전지사로서는 계속해서 본인의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공개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곤혹스러울 굉장히 이제 것이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이제까지 폭로된 것만 4건, 4명의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상습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 전력이 있냐 없냐 이걸 많이 판단합니다. 그냥 단지 피해자가 4명 있다고 해가지고 상습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문제는 안전지사가 법정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인정을 할 것이냐,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내가 뭐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한다. 그런 걸 하면은 법원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안전지사가 지금 지사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지사의 법정에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안전지사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실형 중에서도 3년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고 네. 안전지사가 반성하고 참회하고 하면은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결국에는 피해자는 뭐냐면은 피해자도 변호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명숙 변호사라든가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안 전 지사의 법정에서 태도에 따라서 이 피해자가 예를 들면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진술 여하에 따라서 안전지사의 형량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밤 9시쯤이면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질문을 드려서 예.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일단 그 실질 심사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자, 어찌됐든 이제 결론이 오늘 나야 되는데 9시 전쯤 날 걸로 예상하셨다는데 구속 가능성이 그러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크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안전지사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소명을 했느냐 그거 판단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8시 이전에도 발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예. 8시 이전에. 지난해 통계 보면은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경우가 101건 있는 것으로 이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네. 그 중에 구속이 안 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라는 것은 거의 뭐 구속을 본인도 각오했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막말 공방 살펴볼 텐데요. 오늘로 열흘째 두 집단이 강대강 대치 중이죠.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가요? 장제원 그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네. 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죠.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그 압수수색 영장, 그 시청과 관련해서 그 비판이 그러니까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네. 이제 경찰이랍니다. 경찰이. 네. 정권이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며칠 됐네요. 3월 22일에 했던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후에도 또 뭐 정권과 유착해서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이 서슬퍼런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다. 그 다음 얘기가 참 중요한. 예.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네. 마치 14만 경찰, 저도 경찰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네. 마치 경찰이 미친 개, 그리고 경찰을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 이게 약이다. 네. 상당히 경찰에 대해서 모욕감과 수치감과 자괴감을 들 정도의 이 표현을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수석 대변인이 말했다는 거죠. 네. 박 변호사님은 경찰 출신이라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예. 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이 울산 경찰이 예. 지난 1월달에 이제 내사를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혐의는 뭐냐면 네.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들이 네. 이 지역 건설업체에 특정 레미콘 회사를 쓰라고 어떤 압력을 가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내사를 하고 있다가 내사를 하고 있다가 3월 16일 날 이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네. 근데 3월 16일이 어떤 날이냐면 자유한국당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됐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시장을 공천한 날 압수수색이 이제 시청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 상황과 또 하나 거기다 이제 덧붙여지는 것이 이 울산 경찰청장인 황운하 경찰청장과 현재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송철호 후보 간에 네. 한 3차례 정도 만났다. 예.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것은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경찰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부대변인의 그 얘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범위를 한정을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뭐 무슨 정권의 사냥개, 미친 개, 막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저렇게 논평을 내면 본질 자체는 사라지고 오히려 저 메시지 자체에 대한 부적절성이 부각되거든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경찰에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은 또 경찰 출신이신 만큼 주변에 경찰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1인 시위부터 해가지고 SNS 댓글 막 격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비리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겁니다. 다만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그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은 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칫날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뭔가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향해서 뭐 몽둥이, 뭐 원색적인 표현을, 그것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향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네. 이 경찰이 들을 때에는 자유한국당의 그것도 수석 대변인입니다. 수석 대변인이 경찰을, 대한민국의 그래도 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을 네. 갖다가 모욕감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울산 사례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어떤 압수수색 같은 게 이루어지고, 네. 또 최근에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SNS에 자신이 어디 강연을 하러 갔는데 그 담당 정보 경찰이 와서 명함을 주면서 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좀 경찰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던 차에 이런 부분을 빌미로 아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지금 단계에서 한번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적절한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예. 경찰 입장에서 사실은 글쎄요, 이게 정확한 그 영장 청구 날짜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 딱 시장 공천을 한 그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것이 정말 우연에 의한 일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어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보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좀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뭔가 좀 그런 또 빌미가 될 부분을 울산 경찰도 좀 제공했던 것은 맞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예, 경찰 예. 출신 변호사님. 예. 자, 영장 발부 시점 날짜를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이 예. 언제 받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더구나 지방경찰청장이 수사팀에다가 야 이거 시점 늦춰라. 지금 곧 공천이 있을 예정인데 시점 늦춰라. 이 말이 때로는 뭐냐면은 네. 그러면은 이 압수수색 영장은 기밀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지방경찰청장이 정무적 감각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에 외압을 준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요새 경찰이 지방경찰청장이 그거 영장 집행 늦춰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듣질 않습니다. 예, 이거는 공교롭게도 아마 진짜 예를 들면 억울하겠죠. 네.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잔칫날 그것도 시장의 비리도 아니고 네. 시장 동생 뭐 측근의 비리인데 그걸 갖고 시장의 핵심 부인 비서실을 갖다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양쪽 안에 오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해를 원색적인 비난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한국당이 또 하나 문제 삼은 것이 이제 울산 경찰청장이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 후보를 만났다는 건데요. 이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청장이 지역의 유력 인사를 만나서 어떤 뭐 민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죠. 네. 일인데 이번에도 이제 이게 묘하게 두 개가 지금 맞물린 거예요. 이 울산 시장 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 송철호 변호사의 후원회장이 2014년 총선 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런 부분과 현재 이번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이제 결부시켜서 뭔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뭐 의구심인 것이고 사실은 그걸 또 뒷받침할 확실한 또 물증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구청장도 만나고 뭐 유력 후보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 부분이 또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공격의 한 포인트로서 그 부분이 대두된 것은 또 분명하죠. 황운하 네. 청장은 수사권 독립의 어떤 상징적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울산시장 송철호 의원이 또 유력한 인사고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헌법 개정안에 검찰의 영장청권 조항을 삭제해달라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황 청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가 하나가 뭐냐면은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오도록 해야 됩니다. 집무실에. 그리고 사람들 배석시키고 그리고 네. 이 송철호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여야 의원 또는 후보자들도 같이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이런 오해도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내부를 워낙 잘 아시니까 경찰 쪽 얘기를 저희는 좋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얘기도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유한국당하고 경찰 쪽 얘기를 언론 인터뷰를 한 거를 저희가 편집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거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그분들한테 저희가 미친 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고 그분들한테 안 한 거 자기들도 압니다. 본인 경찰 전체 14만 경찰 성실하게 직무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미친 게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마치 했다. 나는 미친 게가 아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지금 장재원 그 대변인 부산 사무실 앞에서 시위 하고 뭐 중이거든요. 피켓시를 하고 이렇단 말이죠. 예. 경찰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이게 금지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야당은 말꼬리 듣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권이나 경찰 순화도에 예. 묵인이나 강도 이런 것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아침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뭐 현직 경찰뿐만 아니고 퇴직하신 선배님들. 퇴직자까지. 예. 그리고 경찰청에는 저희만 경찰관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있고 주무관님도 계셔요. 예. 그 주무관님도 같이 오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뭐 법적인 예. 대응까지 생각하세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뭐
많이 충격을 받았다. 마음적으로 예. 내가 미친 개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미친 개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이 얘기도 하시던데요. 예, 이건 집단 행동이 아니고요. 그냥 좀 존중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호소. 그리고 집회도 못해요. 저희는. 그래서 네. 1인 시위 하는 겁니다. 1인 시위. 네, 시간 관계상 두 분한테 각각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이제 그 대변인, 수석 대변인도 부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말꼬리 잡기 아니냐. 경찰 전체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이게 일부를 얘기한 건데 침소봉대했다.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도 처음에 이제 이른바 막말을 했다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장제원 의원도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장제원 수석 부대변인의 논평을 딱 보면 일단 주어가 예. 경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경찰이 예. 정신줄을 놨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권의 사냥개 미친 개 이렇게 연결되는데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물론 울산 경찰과 관련된 논평이다라고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거죠. 그냥 경찰이 네,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제원 그 수석 대변인의 논평은 부적절하고 용어도 부적절하고 그 대상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빨리 왜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이슈를 자꾸 키우는가, 오히려 분명하게 범위를 한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경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처음부터 좀 방향을 잡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커지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강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점점 이슈가 좀 커지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펼쳐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자유한국당에는 경찰 출신, 그것도 지방경찰청장 출신 국회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네. 윤재욱 의원하고 이만희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경찰과 자유한국당 간에 네. 서로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철성 청장도 그랬습니다. 경찰 출신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조정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네. 윤재옥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이만희 의원도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입니다. 네. 황운하 지금 울산청장하고 아주 친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공방 어떻게 일단락될지 사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